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 시사 360입니다. 지난 7일 강제 북송시킴으로 북한 어선과 어부의 문제는 표면상으로는 해결이 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뒤에 꼬리를 물고 오는 의혹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의문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16명을 그 길이 15m 어선 안에서 살해했다고 합니다. 제가 15m를 한번 재어봤습니다.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보통 아파트의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베란다에서 현관문까지 거리를 재기에 15m가 조금 안 되는군요. 32평짜리가 어떤 평형에 따라서 어떤 구조에 따라서는 15m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위층이 있고 아래층이 갑판이 있고 밑에 선실이 있겠지만 이 안에서 사람을 하나 죽이고 또 40분쯤 있다 하나 불러내가 또 죽이고 소리 소문 없이 죽인 것도 아니고 망치로 사람을 때리고 칼로 찔러 죽였다는데 그게 4시간에 걸쳐 16명을 죽인다. 지도새도 모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전번 삼척항에 들어온 어선도 길이 10m에 4사람의 어부가 탔는데도 배에 꽉 차는 느낌입니다. 더더구나 지금 여기에서 16명을 그냥 싣고 온 게 아니라 식량도 있고 잡은 고기도 있고 사람도 다 합쳐서 일단 잡아서 그 고기까지 오징어까지 갖다 내려놓기 전까지는 19명이 있었습니다. 선은 3명. 한 사람은 통일부 장관의 말에 의하면 체포된 게 아니고 스스로 내렸다고 합니다. 그 스스로 내릴 분위기 같으면 이 사람들이 나머지 2사람이 도망올 이유도 없죠. 어쨌든 16명이 살해된 게 사실일까? 납득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JS의 경비대대장 임중영이 이 청와대 김유건 안보 1차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지금 강제 북송시키려고 합니다. 이 어부 2사람을. 국정원과 청와대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중령, 물론 경비대대장이기는 하지만 중령 직급의 현역 군인이 국방부에 통보한다라는 체계도 지키지 않으며 바로 청와대에 보고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청와대에서 무슨 문제가 있거든 나한테 가장 먼저 보고해 달라는 지시가 없었다면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청와대는 왜 이 문제에 만사를 제쳐놓고 김유건 차장이 자기에게 직접 보고해 달라고 했을까요? 이 문제는 김과 정은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어떤 비공식적인 핫라인이 실제 설치되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바로 국민들도 모르고 그리고 국가안보회의나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도 2사람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걸 유추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전번에 보세요. 이희호 여사가 돌아갔을 때도 사실 북쪽에서 우리 한국 쪽에 애도의 뜻을 전하는 걸 통일부 장관을 제치고 다른 김여정의 메시지를 다른 채널로 통했다라는 것은 청와대를 통했다라는 것은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국방부에서 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위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물었습니다. 왜 국방부 장관은 이런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나? 다시 말하면 당신 직속 부하인 JS에 있는 경비대대장이 당신에게도 안 알리고 청와대에 알리는 걸 아느냐? 국방부 장관의 답이 나는 전혀 몰랐다. 사건 보고가 기사에 난 걸 보고 알았다. 그렇다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한다는 거. 합동수사본부에는 군인도 들어가고 경찰도 들어가고 국정원 식구도 들어가고 통일부 식구도 들어가고 하게 돼 있는 건데 국방부를 제외시킨 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는 말인가? 아니, JSA에 현역 군인을 갖다 놓으면서 JSA에서 결정해가 사람을 돌려보는데 그 상황을 조사하는 데에 국방부 장관 내지는 국방부 식구를 뺀 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뭐 그게 사실이라면 왜일까?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왜 국방부 장관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 네 번째, 통일부와 국정원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북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는 문자 메시지를 임중영이 JSA 총책임자인 임중영 경비 총책임자인 임중영이 김유건 차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낸 것이 국회 의원의 핸드폰에 뜬 겁니다. 그것으로 이 사건이 세상 밖으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통일부와 국정원의 의견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통일부는 우리 쪽으로 도망온 사람들은 북한 인권 탈북자 보호법에 의해서 설사살인을 했다 자기들이 자수를 했다 손치더라도 16명을 무참하게 죽였다 손치더라도 여기서 받자고 얘기한 거고, 국정원은 김정은이 지시가 왔는데 돌려보내라고 하니까 할 수 없다, 이런 의견 차이가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왜 이 배를 돌려보내면서 피라든가 모든 걸 닦아내고 흔적 없이 해서 돌려보냈을까요? 이것은 누구의 지시였을까요? 다섯 번째, 우리가 이 문제는 앞으로 두고 겪게 될 겁니다. 남북이 나라가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 한다고요? 탈북자를 우리 국민으로 치는 헌법의 근거에 의하면은, 그리고 북한 탈북자를 인정하자라는, 우리 국민을 인정한다는 법에 의하면 분명히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돌려보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살겠다는 사람을 김정은의 의견에 따라서 돌려보낸다면은 이건 지금 기준이 어디 있는 거죠? 헌법에는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탈북자 보호법에도 맞는 겁니까 이거? 탈북자 보호법에는 전번 북한 어선 이후에는 좀 조정이 됐답니다. 엄청난 살인을 하거나 한국에 와서 우리 한국 국민들의 이 생명에 지장을 주거나 위협을 줄 여지가 있는 사람은 돌려보낸답니다. 그 기준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남북이 하나라면은 대통령이 줄일 수가 없죠. 남북이 하나라면 외교부 장관이 북한과 외교를 해서도 안 되죠. 이 헌법에 있어서의 북한 인권 보호와 그리고 탈북자 보호법에 대한 이 간섭, 물론 상위로 보면 헌법이 상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직 정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루프홀, 이 간극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남북 문제에 있어가지고 통일부 장관이 끼들었다가 외교부 장관이 끼들었다가 국방장관은 그건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닌, 인권 문제는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외교부 장관은 이건 남북 간의 외교에서 내가 끼들어야 된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은 한 나라니까 이거는 내가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것도 하나 정리 안 해놔놓고 뭐 대통령은 계속 연방제 통일을 한답니다. 뭘 근거로 해서? 여섯 번째,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혼선과 혼란의 문제가 공식적으로 남북 간의 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그런 핫라인이 아니고, 김정은과 문재인 사이에 어떤 비공식적인 핫라인이 있지 않나,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그 의구심을, 이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떨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번 삼척항에 들어온 어부들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의 옷차림이 전혀 어부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의 복장도 아니었고, 물기 하나 없이 이 바지 라인이 칼이 딱 서 있는 그런
군복을 입었습니다. 군복 비슷한 걸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휴대폰을 가져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고기를 잡으려면 GPS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중국제 PC, 미국제 GPS, 북한제 핸드폰 납득이 안 가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걸 다 갖고 있었다라는 것 과연 어부인가?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안 올렸지만 리스트에는 안 올렸지만 아니 북한 정부가 돌려달라 해서 돌려보내라 해서 거기에 협력을 해서 돌려보낸다고 하면은 이 당사자들은 분명히 거기에서 한 사람, 세 사람이 고기잡이를 하다가 한 사람은 체포되고 두 사람은 자기들이 도망을 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자기들은 다시 말하면 여기 귀환하기 왔습니다. 탈북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죽어도 돌아가야 되겠다고 얘기했다라는 통일부 장관, 그 죽어도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사람한테 왜 안대를 씌우고 포성줄로 묶고, 그리고 통일부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자유한국당 이정현 의원이 물으니까 이 어선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몇 톤짜리인지, 통통배인지, 동력선인지 아무런 답을 못해요. 자기가 합동수사단에서 통일부가 분명히 구체적으로 같이 조사를 했다면서 그럼 그 보고서를 정확하게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 읽지도 안 하고 국정감사장에 나왔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는 합동수사단에 관여도 안 했고 합동수사단의 보고서도 제대로 안 만들어졌다는 거죠. 가장 자기가 당사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배가 통통배인지 동력선인지 배 크기가 얼마나인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죽었는지 어떤 무기로 죽었는지 이게 4, 5일 조사회가 끝날 일이에요. 통일부 장관 얘기는 그들이 술술 풀었다는 겁니다. 거침없이 다 조사에 응하고 풀었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죽어도 좋으니 되돌려 평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죽어도 좋은 사람들이 왜 한 사람은 체포당하고 둘은 빠져나왔을까요? 그리고 또한 빠져나오는 건데 이 북쪽에서 반드시 잡아가지고 돌려보내라는 사람이라면은 한 사람 체포하고 둘이가 도망을 나왔다고 하는데 도망 나오는데 북한 해군에서 뒤쫓아오지도 않았다? 추적도 안 했다? 납득이 갑니까? 그리고 서둘러 국민들에게 이런 경위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합동조사단 결과는 이런 결론이 나와서 결국 그들 개인 의사가 되돌아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돌려줬다는 보고서도 하나 없어요. 발표문도 없습니다. 성명문도 없어요. 기자회견도 없습니다. 야반도주 시키듯이 포성줄 묶고 안대 묶어서 돌려보내니까 이 어부 둘이 안대를 풀어보니까 북한군이 앞에 있다는 걸 보고 의상실에서 털썩 주저앉았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안 일어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상태에서 북한을 국방부가 적으로 생각하고 훈련할 리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통일부가 하는 일은 북한에게 북한이 원하는 김정은이 원하는 걸 들어가지고 도와주는 충성 외에는 다른 걸 기대할 수 없고 이런 상태에서 외교부가 진짜 북한과의 어떤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해온 것처럼 해외에 다니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풀어달라는 일 외에는 외교부 장관이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